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로그로 부수입을 만들어드리는 런트쌤입니다. 자, 오늘은 5강 상위 노출을 위한 키워드 찾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여러분들 그 키워드를 찾을 때는 총 3가지의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되시고요. 첫 번째로는 키워드 마스터, 두 번째로는 블랙키위, 마지막 세 번째로 네이버 광고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세요. 런트쌤은 이 중에서 키워드 마스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게 될 거고요. 오늘 한번 강의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실질적으로 작성하는 그 블로그 자체가 어떻게 하면 네이버 상단에 올라갈 수 있을지 그거를 한번 알아가는 시간이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키워드 마스터를 검색하게 되시면은 이렇게 딱 화면이 하나 딱 뜨거든요. 근데 이 안에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내가 쓰고자 하는 글 주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이제 검색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총 3가지 키워드 선택 방법이 있어요. 자, 첫 번째로는 자동 완성이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연관 검색어가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키워드 사이트 내에서 검색해 보는 것들이에요. 자, 우리 자동 완성 같은 경우는 뭐냐? 여러분 네이버에다가 예를 들어서 지금 런트쌤이 여기에다 광양이라고 검색을 했죠. 이 광양을 검색하니까는 밑에 쭉 해가지고 광양 날씨, 광양 가볼 만한 곳, 광양 맛집 이렇게 쭉 뜨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자동 완성이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께서 키워드 마스터라는 이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시면은 그 안에서 내가 또 검색을 볼 수가 있어요. 광양이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은 상단 쪽에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검색 문구가 뜨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연관 검색어라 부르게 돼요. 네. 자, 이거를 검색했었을 때 광양 실내 가볼 만한 곳, 전남 광양 맛집, 광양 매화축제, 뭐 광양 아이와 가볼 만한 곳 이런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막 이렇게 나오게 돼요. 한번 다 눌러보세요, 한번. 예를 들어서 런트쌤 같은 경우는 지금 광양이라는 키워드를 넣어봤지만은 나는 만약에 스터디 카페를 운영을 해요. 혹은 스터디 룸을 운영을 해요. 근데 이것을 내가 중랑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중랑구 스터디 카페, 중랑구 스터디 룸, 중랑구 미용실, 중랑구 헬스장, 중랑구 PT샵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옆에 이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자, 요거 이제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키워드라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현재 검색하신 키워드예요.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는 PC 검색량이라고 있어요. 한 달 동안 이 광양 실내에 가볼 만한 곳을 PC로, 컴퓨터로 60번 검색이 됐다는 뜻이에요. 자, 그 옆에 보니까는 모바일, 스마트폰 가지고 검색했을 때는 920번을 검색을 했대요. 자, 그래서 옆에 보면 총 조회수라는 게 있고요. 이 총 조회수를 보니까는 980번을 검색했네요. 자,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문서수라는 게 있어요. 이 총 조회수 대비해서 현재 발행된 총 문서의 개수이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옆에 보면 비율이 있어요. 이 문서 수를 총 조회수 나눈 값이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혹시 이해되시나요? 자,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총 조회수와 비율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기억하시면 되세요. 자, 여기서 봤을 때,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 지금 런트셋 미리 검색을 해놨죠. 광양 실내 가볼 만한 곳 총 조회수 몇 나왔죠? 980이에요. 전남, 광양, 맛집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보니까는, 총 조회수가 똑같네요. 980. 자, 그리고 나서 옆에 보니까는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비율. 이 비율도 되게 중요한데요. 자, 여러분 보면은 첫 번째 광양 실내 가볼 만한 곳은 비율이 762%래요. 근데 밑에 보니까는 얘는 8%네요. 여러분 그러면 두 가지 중에서 과연 어떠한 키워드를 사용하는 게 여러분들 상위 노출이 될 확률이 높을까요? 우리가 이 키워드라는 걸 세팅한 이유는 사람들이 많이 검색할 만한 것들을 내가 미리 작성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성해놓은 글 자체가 네이버에 검색했을 때 최상단에 뜰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그게 바로 키워드거든요. 네. 자, 그래서 보니까는 다시 760이 나왔대요. 그리고 밑에는 8이 나왔대요. 그냥 정말 쉽게 비율 낮은 걸 쓰시면 되세요. 자, 내가 똑같이 980번, 980번 검색하는 키워드가 나왔대요. 근데 그 중에서 문서수라는 것은 나 말고 전체적인 모든 토탈 검색 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서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걸 골라야 내 경쟁 상대가 줄어들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문서수가 8,000개밖에 안 되는 이 비율 8%짜리를 골라야 내 블로그가 노출될 확률이 높아진다 라고 볼 것 같아요. 요거 이해되시나요? 비율은 런트쌤은 최대한 두 자릿수 혹은 한 자릿수를 가장 추천드리고요. 내가 만약에 두 자릿수를 쓸 수밖에 없어 라고 하면은 최대한 50
미만의 키워드를 쓰는 게 좋아요. 자, 여러분들 총 조회수가 32,000일이에요. 밑에 270일이에요. 그리고 비율을 보니까 얘는 1%래요. 얘는 67%래요. 여러분 뭘 쓸까요? 여기 둘 중에서는? 헷갈리죠. 네. 이럴 때는 오히려 비율이 조금 높더라도 총 조회수가 낮은 걸 선택하시는 걸 선호드려요. 왜 그러느냐? 자, 여러분들 총 조회수가 높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검색한다는 뜻이죠. 이렇게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도 인플루언서라는 게 있어요. 네이버에서 이미 블로그로 최적화가 되어 있고 엄청 상위 레벨, 초상위 레벨에 있는 그러한 블로거들이 노출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총 조회수가 너무 높은 키워드를 설정을 해도 오히려 이제 막 시작하신 여러분들의 블로그는 노출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런트쌤은 무조건 이럴 때는 이 두 가지를 비교해봤을 때는 총 조회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거를 선택하시고 그 상태에서 얘도 어쨌든 두 자리잖아요. 이거를 선택하면 훨씬 더 나을 수 있다라고 봐요. 제가 방금 나왔던 키워드를 토대로 검색을 해본 거예요. 광양 매화 축제, 광양 아이와 가볼 만한 곳, 광양 디저트 맛집, 광양 디저트 추천, 광양 디저트 이렇게 다 검색을 해봤거든요. 이 안에 여러분들께 떠야 되는 거고요. 1페이지 안에만 노출돼도 런트쌤은 상위 노출이 됐다라고 봐요. 상위 노출의 기준은 그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1페이지 안에만 노출시킬 수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블로그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질 수 있다. 즉, 내 블로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볼 것 같아요. 우리 광양 쪽에는 구봉산 전망대 카페라는 게 있어요. 이 구봉산 전망대 카페라는 것을 광양 맛집 혹은 광양 디저트, 광양 가볼 만한 곳에 내가 띄우고 싶었어요. 근데 만약에 검색을 했는데 안 나와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더 잘게 쪼개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광양이라는 것은 엄청 큰 지역이잖아요. 포괄적이에요. 그 지역 안에 있는 하나의 뭐 관광지라든가 그런 역이라든가 지역이라든가 이런 걸 더 쪼개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남 광양이 아닌 구봉산으로 해서 다시 검색을 해봤어요. 자, 구봉산 카페 검색해봤고, 구봉산 전망대 카페 검색해봤고, 구봉산 디저트를 검색해본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보니까는 또 뜨나요? 안 뜨죠. 네. 자, 그렇다는 것은 이 구봉산 전망대 카페가 방문자 리뷰는 되게 많으나 블로그 리뷰는 상대적으로 떨어져요. 13개밖에 안 되는데요. 근데 이 13개마저도 현재는 상위 노출된 게 없다라고 볼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남들이 내 사업장이 좋아서 글을 써줬어요. 혹은 내가 내 사업장을 소개하기 위해서 글을 썼어요. 그게 만약에 네이버에 검색이 안 된다. 이게 이제 그거예요. 앞서서 설명드렸었던 저품질일 수도 있고요. 네이버 자체 내에서 누락이 된 걸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 키워드 세팅을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13개를 썼지만은 여기서 하나도 노출이 안 됐다는 것은 키워드 세팅이 안 됐다는 뜻이고 그걸로 인해서 검색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러분 개인 브랜딩을 노출시키거나 여러분들의 사업장을 노출시키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 키워드 세팅을 해줘야 된다. 라고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검색하는데 그 검색 수를 딱 봤을 때 이 검색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게 만드는 거 그리고 내 것을 상위에 노출시키는 거 이게 바로 키워드 세팅이라는 거예요. 하나 더 볼게요. 자, 런트쌤은 이 키워드라는 것을 총 4가지로 구분을 해요. 키워드 마스터 기준했을 때 총 조회수라는 게 만약에 20이 나오는 게 있어요. 20. 얘네는 사실 키워드 마스터의 최소값은 20으로 설정이 돼요. 사실 런트쌤은 이걸 0이라고 봐요. 0.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키워드를 세팅할 때 1차 키워드, 2차 키워드, 3차 키워드 그리고 그 이후로는 4차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 1차 키워드 내가 이제 막 블로그 시작하신 분들은 이 1차 키워드에 해당되는 총 조회수를 선택해서 쓰세요. 이해되시나요? 런트쌤이 여기 1차 키워드를 했고 30에서 100으로 표시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총 조회수가 30에서 100 정도 되는 것만 골라서 여러분들이 글을 써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아까 비율을 몇으로 하라 그랬죠? 최대한 두 자리, 한 자리가 제일 좋다고 했지만은 한 자리가 없다고 했을 때는 두 자리를 설정해 주고 그 두 자리 중에서도 99가 아니고 50 미만으로 설정해 줘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거 기억하시나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두시고 내 블로그가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노출이 좀 되는 것 같아. 상위 노출이 돼. 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2차 키워드를 잡아보는 거예요. 그게 100에서 700으로 잡으시면 되시고요. 3차 키워드는 700에서 1000 잡으시면 되시고 1000 이상을 4차 키워드로 잡으시면 되세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세팅하면 된다라고 볼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 런트쌤이 다리가 많이 부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양제 추천을 글을 쓴 거예요. 자, 이걸 썼을 때 런트쌤 항상 키워드를 먼저 검색을 해봐요. 다리 부종 이런 처음에 검색을 해본 거예요. 자, 그렇게 검색을 해보니까는 아까 키워드 마스에 검색하면 뭐가 나온다고 그랬죠? 연관 검색어가 나온다고 했어요. 그거를 다 클릭해 본 거예요. 다리 부종 원인, 다리 부종 영양제, 다리 부종 마사지 이런 걸 다 검색해 봤을 때 이렇게 다 뜨게 된 거고요. 총 조회수 보라 그랬죠. 총 조회수. 총 조회수를 보니까는 어떤 거는 140이 나왔어요. 어떤 거 30, 60, 20짜리 나왔어요. 자, 그리고 여기는 1000이 넘어가는 것들 나왔는데 여러분들 그 다음에 제가 런치쌤 뭐를 보라 그랬죠? 비율 보랬죠. 비율. 자, 비율을 보니까는 다 막 1300, 3400 엄청 높아요. 이 중에서 밑에 4개만 두 자리에 속하네요. 여기서 보니까는 85, 5, 22, 30. 자, 50 미만 봤을 때 몇 개 나오죠, 지금? 5짜리 하나, 22짜리 하나, 30짜리 하나 나오는 것 같아요. 총 3개가 나오죠. 자, 근데 이 3개 중에서도 런치쌤 하나 더 보는 거예요. 총 조회수가 지금 30에서 100이 일체라고 그랬잖아요. 자, 런트쌤 블로그는 이미 조금 어느 정도 성장했기 때문에 런트쌤은 여기에서 일부러 2차 혹은 3차 키도를 좀 노렸어요. 그리고 4차 키도까지 본 거예요. 왜? 지금 조회수 높은 게 요거밖에 없으니까는. 자, 그래서 런트쌤은 이 중에서 4차 키워드를 노렸어요. 자, 그럼 그렇게 봤을 때 총 조회수가 너무 높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많이 넘어간대요. 이거는 인플루언서이신 분들이 더 노출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것보다 조금 낮게 잡자. 그래서 13,000은 제외를 했어요. 자, 그리고 보니까는 7,000, 1,800, 1,300 나왔어요. 자, 이 중에서 어떤 게 비율이 제일 낮죠, 지금? 5짜리가 하나 나왔네요, 5짜리가. 자, 그러면은 이때는 얘를 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런트쌤은 다리 부종 영양제라는 걸 이 키워드를 잡고 쓴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보니까는 다리 부종 영양제, 다리 부종 빠지는 거 가능하려나? 가능합니다. 라는 글을 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이해되시나요? 키워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글을 쓰기 전에 미리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마 어떠한 주제에 관련해서 글을 쓸 거예요. 예를 들어 술집, 맛집에서 글을 쓸 거예요. 혹은 스터디룸, 스터디 카페에서 글을 쓸 거예요. 그러면은 이 스터디룸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스터디룸이 강남에 있는 스터디룸이요. 그러면은 강남 스터디룸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보고요. 근데 강남 스터디룸 검색해봤는데 너무 많은 결과가 나와요. 너무 많은 총 조회수라든가 너무 많은 비율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는 강남에서 더 쪼개보는 거예요. 역삼동 스터디룸 이런 식으로 또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강동구 안에 있는 길동을 선택하시는 거고요. 길동 카페 검색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면 그럴 때는 길동역 카페 검색하시는 거고요. 근데 또 많이 나와요. 그럴 때는 길동역 3번 출구 카페 이런 식으로 다 쪼개보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많은 분들께서 그런 생각도 많이 하세요. 처음에 딱 글을 발행하게 되면은 하루에서 이틀 정도 돼야 그때부터 블로그가 상위 노출이 돼요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다리 부종 영양제라는 거 가지고 글을 작성해봤는데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는 몇 시간 전으로 나오죠? 5시간 전으로 나온대요. 그렇다라는 것은 내가 글을 썼을 때 상위 노출될 확률이 하루 이틀 뒤가 아니고 이 안에 들어있는 글이 좋고 중복된 이미지가 아니고 만약에 네이버에서 판정했을 때 이 블로그에 대한 지수가 높다라고 했을 때는 하루 이틀이 지난 후가 아니라 몇 시간이 지나도 노출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런트쌤이 지금 단백질 보충제 순위라는 것을 글감 키워드를 잡고 써봤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사진 있죠. 이 사진은 글감 사진이요. 근데 글감에 나와 있는 이미지도 어떻게 보면 중복 이미지일 수 있잖아요. 지금 단백질 보충제 순위 검색해서 몇 번째로 뜨죠? 하나, 둘, 세 번째로 런트쌤께 뜨네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상위 노출이 됐네? 그렇다라는 것은 글감만 가지고 내가 글을 써라도 상위 노출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강의가 이제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될 거는 오늘 키워드 하나 세팅해 보세요. 내가 내 사업장 아니면 나 자신이랑 브랜딩 이걸 가지고 어떠한 글을 써볼까 라는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지나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다음 강의에서는 자, 드디어 수익이 나왔어요. 수익. 이 수익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여러분들 다들 고생하셨어요.